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주 저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에 한인 4명이 출사표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특정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취업 비자 발급 중단 명령에 미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주는 다음 달 2일부터 식당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와 함께 술집, 교회 등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지역이 반인종 차별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FDA가 손세정제와 마스크 일부 제품이 불량품이라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주 저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연방하원의원, 뉴욕주상 하원의원, 퀸즈보로장, 지방판사 등의 각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하는 자리였으며 퀸즈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들에 여러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주 상 하원, 연방 하원 의원 등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각 당 후보와 민주당 대통령 예비 선거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멜린다 케이츠 전 퀸즈보로장이 퀸즈 검사장에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퀸즈보로장을 뽑는 예비 선거도 시행됐으며 후보는 코스타 콘스탄티니츠, 도너벤 리처드, 엘리자베스 크라울리, 앤서니 마란다, 다우 린 등 5명입니다. 브롱스와 웨스체스터 카운티를 포함하는 16선거구에서는 30년 넘게 현역 자리를 지킨 친한파 엘리엇 앵글 연방하원 의원이 중학교 교사인 자말 바우맨 후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연방하원 민주당 서열 4위였던 거물 조 크라울리 의원을 예비선거에서 물리쳐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즈 의원은 CNBC의 앵커 출신인 미셸 카루소 카브레라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인 유권자 9,000명이 등록된 퀸 11선거구에서 단독 출마로 본선거에 진출하게 되는 존 리우 민주당 뉴욕 상원의원은 오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을 만나 11월 본선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Well, today is the Democratic primary in New York, and we have lots of people coming out to vote. Not as many as usual because many people have also mailed in their ballots. It's important to vote in every single election, the primary election as well as the general election. So after today, the next time we vote is in November for general election. And we, at this poin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very savvy about voting, understanding why it's so important to articulate, to voice our opinions, to choose the candidates that will best serve our community, especially now when we have been dealing with the coronavirus. We've also been dealing with anti-Asian racism, and of course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that indirectly assists our community as well. There are so many issues that people are concerned about. And 2020 it's a year that we'll never forget. But especially in difficult times, every single person should be voting and exercising their right. 예, 뉴욕주 예비 선거는 이제 올해 특히
그 예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부재자 투표를 뉴욕주 전체에서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재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선거 끝나고 한 12시 전후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부재자 투표를 전부 다 열어서 스캔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어쩌면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비선거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진행된 만큼 현장 투표율은 저조했으며 참여한 시민들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교육 부족으로 투표 용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해 투표를 못하고 돌아왔다며 일부 투표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는 한인 4명이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 해보다 한인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한인 사회에 관심이 집중된 지역은 뉴욕주 하원 40선거구로 론 김 뉴욕주 민주당 하원 의원이 8년 만에 경선을 치렀습니다. 김 의원은 5선을 노리며 뉴욕시경 경찰로 근무 중인 중국계 스티븐 리 경장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근 리 후보 측의 가짜뉴스 배포와 협박 공세를 강화하면서 선거가 비방전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론 김 의원은 최근 중국계 의사 100여 명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고 5선 예배 선거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예비 선거에 지금 자리에서 와 있습니다. 오늘 한인 투표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코비드 19하고 그 많은 어른들이 지금 어려운 시츄에이션 때문에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도 그래도 지금 계속 나오고 하는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제일 어려울 때 우리 정치인들, 정말 한인 정치인관도 아니고 다른 타민족 정치인관들이 우리 투표들이 얼마나 센다는 것을 보여야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더 많은 리소스하고 더 많은 펀딩하고 더 많은 베네피트가 우리 커뮤니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잘 이기고 열심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만 아니고 우리 이민자들하고 우리 에이지언 커뮤니티들하고 다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치러지는 뉴욕주 연방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과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 선거의정 활동 스타프로 활동한 경제 전문가 한인 2세 샌드라 최 예비후보와 뉴욕 교통 시스템, 학교 급식, 이민자 추방 금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5선에 도전하는 그레이스 맹 현 의원, 인권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당 퀸즈 위원회 소속의 멜키아데스 가가리엔 후보가 경쟁을 벌입니다. 저는 퀸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당 안에서 운동 많이 했어요. 뉴욕, DC랑 디트로이트에서 경제개발 경험도 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자로 나온 이유는 되게 그 single payer Medicare for all, universal healthcare 때문에 이슈 때문에 출마하게 됐어요. 이번에 우리 퀸즈 커뮤니티 안에서 되게 이민 커뮤니티인데 또 되게 언더큐멘의 사람들도 많고 의료보험 없으신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 아픔을 보면서 한국처럼 National Healthcare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 이유로 이렇게 출마하게 됐고요. 맨하탄 차이나타운 등을 지역구로 둔 뉴욕주 하원 65선 거구에서는 한인 1세 그레이스 리 후보가 출마해 타이완 출신 여린 이유 현역 의원과 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리 후보는 공립학교 예산 전액 지원과 스몰 비즈니스 세금 경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뉴욕시 민사법원 퀸즈 6선거구 판사 예비 선거에는 홍형선 변호사가 출마해 대만계 출신인 리청 변호사와 경쟁합니다. 퀸즈 6선거구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선출직 판사로는 맨하탄에서 2015년 당선된 주디 김 판사와 2019년 그레이스 박 판사에 이어 세 번째이며 퀸즈 지역에서는 첫 번째 한인 민사 판사가 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특정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비롯해 H-2B, H-4, 주재원 비자인 L-1, 교환 학생과 연수 비자인 J-1 비자에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해외에서 취업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이 중단됩니다. 또 지난 4월 대통령이 서명한 해외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도 연장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1B 비자는 주로 기술 분야 전문직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수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H-2B 비자는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1년인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H-4는 동반 가족 비자로 H-1B, H-2A, H-2B, H-3 비자 발급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L-1 비자는 주재원 비자로 글로벌 기업 직원을 미국 내 동일 기업과 계열사 등에 파견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J-1 비자는 교환학생과 연수 비자로 연구원, 학자 등 전문 분야에 주어지며 미국 이민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이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 상황에서 임시 근로를 허가하는 특정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 고용에 비정상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비자 제한 조치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52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며 앞으로 연장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이번 행정명령은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의료, 식량 공급 등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업종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발급 중단 명령에 첨단 기술업계를 중심으로 미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BC 뉴스는 오늘 이번 행정명령으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수십만 명의 취업 허가가 거부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반발을 보도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토머스 도노유 회장은 엔지니어, 경영인, IT 전문가, 의사, 간호사 등의 미국 입국을 막는 것은 우리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H-1B 근로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첨단 기술 업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을 위한 이민 옹호 단체인 FWD US의 토드 슐트 회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혁신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인도 출신 이민자인 순다르 파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이민은 미국의 경제 성공에 막대한 기여를 했고 미국을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끌어올렸으며 오늘날의 구글을 만들었다며 행정명령 선포에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팀 쿡 애플 CEO도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은 늘 다양성에서 힘을 찾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서 희망을 찾는다고 밝히고 애플도 마찬가지라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새로운 번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을 내고 고숙련 전문직이 입국해 미국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 조치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패트릭 피쳇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H-1B 비자를 신청하려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북쪽, 즉 캐나다로 고개를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다음 달 2일부터 식당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7월 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 수칙을 지키고 최대 수용 인원의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식당들의 실내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16일부터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금지된 지 108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주정부는 식당들의 실내 영업에 관련한 세부 지침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7월 2일부터 애틀랜틱시티 카지노들도 수용 인원의 25%만 입장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최대 특수기간인 독립기념일 연휴에 맞춰 카지노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정확한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2단계 돌입 3주차에 접어든 뉴저지주는 어제부터 헤어살롱 이발소뿐만 아니라 네일업소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의 영업이 허용됐고 수영장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야외 모임 허용 최대 인원수를 100명에서 250명으로 늘리고 실내 모임은 건물 최대 수용 인원의 25% 또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미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술집, 스트릿바, 교회, 카지노 등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 23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루이지애나 주립대 인근 술집 라 바톤 라운지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여름 선교 캠프를 준비하던 기독교 신자 11명도 동시에 감염돼 3박 4일 예정인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인구 2만 7천 명의 농촌 포틀랜드주 오리건 카운티의 경우 6월 초까지는 코로나19 감염자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일 기준 감염자는 25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타운에 있는 오순절 교회에서 밀집 예배를 보다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역에서도 6월 4일부터 카지노가 문을 열면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주 전 이들 지역 카지노에서 발생한 감염 건수는 하루 평균 124건이었으나 20일 현재 2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 전체의 일일 감염자도 452명으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카지노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거리두기도 무시하고 있어 종업원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전염병 전문가인 레베카 크리스토퍼슨 교수는 재택근무, 자가격리 조치 등이 풀리고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전파 진원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지역이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시위 주최 측은 어제 시위대 가운데 최소 13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시위 일정을 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주최자인 로런스 너세니얼은 주최 측 4명과 사진작가 3명, 시위대 6명의 감염이 확인됐고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전까지 시위에 참석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시위를 포함해 여러 시위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시위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확진 증세가 줄어들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미국 전역의 29개 주에서 최근 7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와 1일 확진자 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시위가 벌어진 도시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시위와 관련한 감염 확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상 발현이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으며 검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데이터상 급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최대 4주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프 준비팀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선거 유세 참여 직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용으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손 세정제와 마스크 가운데 일부 제품이 불량품이라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FDA는 최근 멕시코에 본사를 둔 에스크 바이오캠사가 제조한 9가지 종류의 손소독제 사용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사용 금지 권고 이유는 손 세정제에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함유됐기 때문입니다. 메탄올은 섭취하거나 피부에 흡수되기만 해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성 물질로 구분됩니다. FDA는 경고문을 통해 메탄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한 소비자는 즉각 긴급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의심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두통, 시력 저하, 발작, 의식불명, 영구적인 신경계 손상과 사망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FDA는 공유에서 추출한 알코올 대신 화학 알코올 성분의 손소독제에 대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제품은 에스크 바이오캠이 만든 올 클린 핸드 세니타이저 등 9종류의 소독제입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보건당국은 최근 통풍구가 달린 N95 마스크가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마스크 한쪽에 통풍구를 달아 숨쉬기 편하게 한 제품으로 입김이 끼지 않아 착용감이 좋은 장점과 함께 젊은 층에서는
밋밋한 제품보다 멋져 보인다는 이유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의 토머스 아라곤 박사는 걸러지지 않은 착용자의 비말이 통풍 구멍을 통해 마스크 밖으로 전파될 수 있다며 이런 제품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Trump to halt worker visas through 2020. Tech, childcare, even medical jobs in peril. In a sweeping order, which will be in place at least until the end of the year, Mr. Trump blocked visas for a wide variety of jobs, including those for computer programmers and other skilled workers who enter the country under the H-1B visa, as well as those for seasonal worker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students on work-study summer programs, and au pairs who arrive under other auspices. 최소한 연말까지 시행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비자를 차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서비스 업계의 계절 노동자, 여름 프로그램 수강생, H-1B 비자로 입국하는 기타 숙련된 노동자들이 포함됐습니다. The order also restricts the ability of American companies with global operations and international companies with U.S. branches to transfer foreign executives and other employees to the United States for months or years long stints. And it blocks the spouses of foreigners who are employed a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이 행정명령은 글로벌 미국 기업과 미국 지사를 가진 국제 기업의 외국인 임원과 기타 직원들의 취업을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제한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의 배우자의 입국도 제한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Clusters pop up in new locations as states reopen. Bars and churches hit. Virus cases resurgence signals a risky phase and long struggle. After months of lockdown, in which outbreaks of the coronavirus often centered in nursing homes, prisons, and meatpacking plants, the nation is entering a new and uncertain phase of the pandemic. New COVID-19 clusters have been found in a Pentecostal church in Oregon, a strip club in Wisconsin, and in every imaginable place in between. 수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요양원, 교도소, 육류 가공 공장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는데 이제 미국은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레곤주의 펜테코스털 교회부터 위스콘신주의 스트립 클럽까지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In Baton Rouge, LA, at least 100 people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after visiting bars in the Tigerland nightlife district, popular among Louisiana State University students. LA의 바톤 루즈에서는 루이지아나주 주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타이거랜드 지역에 술집을 방문한 사람들 중 적어도 100명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At a Christian summer camp near Colorado Springs, at least 11 employees fell ill just before the season's opening, leading the camp to cancel overnight stays for the first time in 63 years. And in Las Vegas, just weeks after casinos reopened, a handful of employees from casinos, restaurants, and hotels have tested positive, and frightened workers on Monday begged guests to wear masks in a news conference conducted over video. 콜로라도 스프링스 인근의 크리스천 여름 캠프에서는 시즌 개막 직전 최소 11명의 직원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카시노가 재개장한 지 몇 주 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몇 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어제 카지노 측은 영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Back in the swing. Stores and parks packed as COVID lockdown eases. After months of lockdown, Sabella Grulich, 7, enjoys a newly reopened Vesuvio playground in Soho yesterday. Across the city, mass New Yorkers returned to stores and barbershops. 어제 뉴욕시가 2단계 경제 개방에 들어갔습니다. 거리와 상점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뉴욕이 다시 살아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헬라인이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식당들의 배달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해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머피 주지사가 곧 서명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식당 음식을 배달할 때 제3자 배달 서비스 회사는 최대 20%, 식당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는 최대 10% 이상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MTA는 지난 5월 6일부터 중단된 뉴욕시 지하철의 심야 운행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팬데믹 종료 선언이 있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포이 MTA 회장은 지하철 객차와 역의 소독을 위해 심야 운행이 중단된 만큼 이용 승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작업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인종차별 시위대가 백악관 인근 라파에트 광장에 위치한 잭슨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려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쇠줄로 동상을 묶어 받침대 위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경찰은 최류의 군사기를 사용해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원주민에 대한 19세기 대통령의 무자비한 대우는 그의 동상을 미국의 인종주의적 부당성이라는 유산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미국인 여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유가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이후 처음으로 투표소를 방문하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특별히 출사표를 던진 한인 후보들의 약진을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